아,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오늘 장소가 좀 도서관 민석 국제회의실이 아니고 계단식 강의실이 돼가지고 조금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뭐 얘기 잘 뒤에까지 얘기 잘 들리죠? 예, 예. 지난주 공지했던 바와 같이 오늘은 저희 종합인력개발원에서 기획하고 있는 대한민국 30대 기업이 동서대학을 찾아옵니다라는 그런 시리즈의 11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멀리 지금 방금 이제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김해공항에 내리셨는데 1시간 전에 부산에 도착하셨습니다. LG그룹 편인데 오늘 LG그룹 이야기를 나누실 얘기를 해주실 오세천 상무님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1990년도에 LG전자의 홍보팀에 입사하셨고요. 2004년에 LG전자 홍보팀의 이제 부장으로 승진하셨습니다. 그리고 12년에 LG CNS 잘 모르시면 오늘 나중에 Q&A 시간에 CNS가 어떤 회사인지 내용 중에 또 설명이 있겠습니다만은 홍보 부문장을 하고 계시고 지금 올해 2014년도에 LG CNS에 이제 임원으로 상무님으로 승진하셔가지고 지금 재직 중에 계십니다. 오늘 아마 LG그룹 또는 LG CNS에 대해서 LG전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잘 들으시고 질문은 지금부터 해가지고 이제 3시 10분쯤 됐죠. 15분 넘어가고 있는데 4시 한 20분, 25분 정도까지 1시간 조금 넘게 강의를 해주실 것이고 늦게 온 학생들은 좀 조용히 빈자석에 천천히 좀 앉아주시면 고맙겠고 4시 한 25분, 30분 정도부터 해가지고 한 10분, 15분 정도 Q&A 시간, 질문, 질의응답 하는 시간 갖고 4시 한 45분, 45분 전후로 해가지고 특강을 지금 마칠 예정입니다. 자, 멀리서 와주신 오세천 우리 상무님께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제 방금 우리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저 오세천입니다. 여기 장표에 뭐 제 소개가 잠깐 있긴 한데요. 뭐 그건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리고 아무튼 이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에 중앙대학교에서 저는 이제 업무하고 홍보를 맡고 있는데 중앙대학교에서 3시간짜리 그 언론 홍보에 대해서 한번 수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대학교를 2번째 찾아옵니다. 아주 이 대학은 이 분위기라는 게 있어서 그런지 오면 아주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부산에 와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제 인상은 좀 괜찮습니까? 약간 좀 껌껌해서 그치 얼굴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LG의 기업 문화와 그리고 이제 인재상 이렇게 요청을 받았는데요. 사실 제가 지금 11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끼리 편히 얘기해서 기업들의 인재상은 사실 비슷합니다. 뭐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사실 그죠? 뭐 두산이 원하는 인재상이나 삼성이 원하는 인재상이나 LG가 원하는 인재상이나 사실 뭐 피차마차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사상 그리고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철학에 얼마나 맞는 사람이 들어오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들어와서 얼마나 그 기업에 동화가 되고 그 문화에 동화가 돼서 그 기업이 만들고자 하는 인재상으로 클 수 있느냐 저는 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인재상 그러면 거창한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그냥 저희 그룹에서 생각하고 있는 인재상 거의 이제 교과서적인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좀 여러분께 한마디 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추가해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저는 말 그대로 90년에 저기 홍보팀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20년 LG전자에서 일을 했고요. 그 20년 동안 제가 이제 LG전자에서는 언론 기자들 만나는 기자들 상대하는 일을 좀 했고 그리고 광고 좀 했고요. 국내 광고, 해외 광고 모르고 홍보 기획 좀 했습니다. 그랬다가 제가 이제 12년에 LG CNS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룹에는 특히 전문 분야, 뭐 홍보, 법무, 뭐 이렇게 재무 이런 쪽들은 그룹에서 그 자매사들끼리 이렇게 사람들을 좀 돌립니다. 다른 경험들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12년에 처음으로 저기 LG CNS로 옮겨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영상 한번 보고 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선택한 이유는요, 음악이 괜찮잖아요, 그죠? 시작할 때 음악을 한번 팍 짚고 가려고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저기 우리나라에 100년 된 기업이 몇 개 정도 되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100년 된 기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 하세요? 아니 뭐 찍어보세요. 뭐 정답 없는 건데 뭐. 두산 100년 넘었습니다. 다음 동아약품, 그리고 뭐 전신까지 따지면 신한은행, 우리은행, 이 한 5개 정도, 우리나라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5개 정도가 100년이 넘은 기업입니다. 자, LG는 몇 년 됐을 것 같습니까? 부산에서 시작했는데 67년 됐습니다. 100년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방금 여러분이 설계 영상을 보셨는데, 사실 기업들은 뭐 여러분도 지금 이제 제가 알기로는 3학년, 4학년들이라고 들었습니다. 뭐 학교 들어오는 시점에 한번 어려움을 극복하신 걸 거고, 또 학교 들어오셔서 또 과정 어려움을 또 극복하셔야 될 거고, 또 졸업하신다면 또 이제 취업이라는 어려움을 또 극복을 해야 되고, 또 뭐 결혼이라는 어려움, 뭐 살아가는 데서의 어려움, 많은 과정들을 거치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했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마찬가지로 기업도 우리가 어떻게 100년을 바라보고 기업 활동을 연속성을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설계를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볼보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예? 자동차? 볼보는 안전이죠. 볼보가 정말 튼튼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돈 버시면 볼보 한 대씩 사십시오. 페덱스는 뭐가 떠오르세요? 예? 스피드, 또 안전, 스피드를 포함한 연계, 그죠? 왜? 얘들은 최대한 배달을 빨리, 정확히, 안전하게 해줘야 될 책무가 있으니까요. 코카콜라는 이거 뭐 뻔하죠. 뭐 즐거움이겠죠, 뭐, 그죠? 즐거움. LG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여보세요. 이렇게 내가 광고를 좀 많이 하려는데도 광고를 안 하니까 잘 모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LG는 지금까지 모토를 사랑이라고 계속 얘기해 왔어요. 사랑. 사실 잘 모르시죠? 요즘 광고를 많이 안 해서 그래. 그죠? 그래서 그때 뭐 사랑해요, LG 막 노래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이제 생각나세요? 사랑해요, 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업들은 이렇게 나름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자꾸 투자를 하고 또 접촉을 하고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트로로 말씀을 드린 거고 LG가 걸어온 길을 짤막하게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47년에서 58년, 47년에 처음으로 라키아 공업사가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그룹의 창업입니다. 창업 시작 시기. 창업자는 누구시냐면 연암 구인회 회장이세요. 그래서 1969년에 돌아가셨는데 구인회 회장이시고, 여러분이 혹시 이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진주 지수초등학교에 가면은 저도 사실 보지는 않았어요. 이 나무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당시 이 세 분이 학교를 같이 다니셨대요. LG의 구인회 회장님하고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하고 효성의 조홍재 회장님. 세 분이 당시 지수초등학교를 같이 다니셔갖고 나무를 심었답니다. 그래서 이런 편말이 있었대요. 근데 지금은 이분 이름이 빠졌어요.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어요. 왜일까요? 지금은 구인 회장님과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이 이 나무를 심었다 해서 이 나무가 이름이 재벌송이에요. 재벌송. 이렇게 졌나 봐요, 당시에. 그래서 두 분이 한 그루씩을 심었는데 이 밑부분이 이렇게 합쳐지듯이 있으면서 이렇게 두 그루가 이렇게 자랐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왜 이름이 빠졌는지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수초등학교 가서 한번 원인을 밝혀보세요. 제 생각에는 어떤 그 회사의 그 파워 이런 게 좀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당시에 이렇게 세 분이 같은 학교를 다니신 거예요. 참 대단한 인물들이시죠, 그죠? 지금은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이렇게 큰 기업들을 그룹을 만드신 분들이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럭키 치약이 처음으로 나왔고, 그 다음 58년에 금성사가 58년 10월에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이제 LG전자 전 이름이 금성사였어요. 그리고 이 금성사는 이 국내 최초 제품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뭐 라디오, 선풍기, 뭐 등등등등등등 해서 처음으로 만들었고 69년에 이제 연암 구인 회장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대를 이으신 분이 지금 구자경 명예 회장님이세요. 명예 회장님이시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70년대는 이제 성장기예요. 럭키그룹으로 이제 LG그룹이 럭키그룹이라는 이름을 달고 성장해가는 이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부품 회사들이 하나씩 더 생깁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77년에 금성사가 당시에 매출 1천억을 돌파합니다. 그리고 럭키도 똑같이 1천억을 돌파하고 전체 합쳐서 럭키그룹이 78년에 매출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당시에 10대 재벌 매출액이 현대가 1조 9천, 2위 럭키가 1조 2천, 삼성이 1조였어요. 지금은 삼성이 얼마일까요? 저도 몰라요. 찾아보세요. 우리 매출은 다음 장에 나오는데 삼성 매출은 몰라요. 시가총액이 뭔지 아시죠? 상장된 주식의 가치. 삼성그룹이 제일 많아요. 얼마일까요? 260조. 그 다음 2등이 현대자동차 100조. 3등이 어딜 것 같아요? 아쉽게도 LG는 4등이에요. 3등은 SK 90조. 4등 LG가 70조. 근데 삼성은 지금 삼성 SDS가 상장되면서 시가총액이 더 올라갔을 겁니다, 아마. 그죠? 한 260조에서 한 270조? 80조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LG가 80년대 90년 초까지 들어와서 성숙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룹 명칭이 럭키에서 럭키 금성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 87년에 지금 여의도 쌍둥이 빌딩으로 처음 져서 입주가 들어왔고, 그 다음 90년에 야구단이 창단이 됐고, 이런 흐름을 갖고 오면서 이제 성숙기를 접어듭니다. 그 다음에 95년에 다시 이름이 럭키금성에서 LG로 바뀝니다. 지금의 LG로. 그리고 3대 회장님으로 지금의 현 회장님이신 구본모 회장님이 이제 경영을 맡게 되십니다. LG는 철저하게
약간 유교 보수적인, 그러니까 유교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성격이 강해서 철저하게 장자 계승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구인회장님, 그 회장님의 장자인 구자경 명예회장님, 그리고 거기에 장자이신 구본무 회장님, 그리고 구본무 회장님은 이제 아들이 없으세요. 그래서 동생의 아들인 구광모 씨가 양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발표를 했는데 그 구광모 씨가 오늘 상무로 승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경영 수업을 한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본무 회장님이 3대 회장님이 되셨고, 그 다음 지금의 그 통신회사인 LG U+의 전신인 LG텔레콤, 그리고 이제 창립 50주년을 97년에 맞게 되죠. 이제 98년에 IMF를 맡게 되면서 각 그룹들이 구조조정,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본부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이 당시에 우리가 갖고 있던 LG 반도체가 현대전자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명한 일화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날 청와대 다녀오셔서 우리 구본무 회장님이 어마무시하게 술을 드셨다는 소문이 들리지 않는 비하인드 스토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반도체를 LG가 갖고 있었으면 LG는 어땠을까요? 저희끼리 그 얘기 자주 하거든요. 술 먹으면. 어땠을까? 삼성 반도체처럼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을까? 아니면 말아먹었을까? 왜요? 반도체는 이 고정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게 흐름이 있어요. 사업이 잘 됐다가 죽었다가 잘 됐다 죽었다 잘 됐다 죽었다. 그 얘기는 시장이 커갖고 쭉 가고 투자를 하면은 공급강이 돼요. 그러면 가격이 툭 떨어져요. 하고 다시 여기서 이제 뚝 떨어질 때 돈이 없는 회사들은 투자를 못하니까 다 떨어져 나가요. 그럼 돈 있는 놈은 다시 투자를 하면 반도체 가격이 또 올라가요. 또 들어가면은 다른 놈이 또 들어오면은 반도체 가격이 또 떨어져. 이게 반도체하고 우리가 TFT LC 데려가는 게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놓고 보면 우리가 돈을 벌었을까 못 벌었을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벌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당시에 LG 반도체 이제 그 외국 컨설팅 회사가 와서 그 현대전자하고 LG 반도체를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그 서류상의 재무 평가로는 현대전자가 좋다 하고 나왔기 때문에 LG 반도체가 넘어갔는데 실질적으로는 LG 반도체가 훨씬 좋았어요. 퀄리티, 품질 면에서는. 왜?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청주 공장하고 구미 공장에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품질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하이닉스로 떨고 나오면서 다시 팔려졌고 SK 하이닉스로 가서 지금 돈을 벌어주고 있어요. 이 사업이. 이게 지금 SK 하이닉스입니다. 그의 전신이 LG 반도체예요. 그래서 쭉쭉 갔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필립스, 네덜란드의 필립스사하고 LCD 당시 돈으로 20억 불을 받고 이 합작 회사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LG 디스플레이의 전신인 회사가 되는 거예요. 지금 LG 디스플레이, 우리가 말하는 평판 디스플레이, TV나 모바일용 그 액정을 만드는 회사가 LG 디스플레이인데 거기 전신이 LG 필립스 LCD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뭐 아시다시피 지주회사가 처음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쭉쭉 가다가 이제 LG는 구씨하고 허씨가 만나서 사업을 같이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구인의 명예회장님하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누구 해서 같이 돈을 태워서 사업을 시작한 게 LG였어요. 당시 라키, 그 다음 금성, 그 다음 LG. 근데 57년간 같이 사업을 하다가 이 지주회사가 되면서 동업관계를 이제 청산을 합니다. 그게 LG그룹과 처음으로 GS그룹이 나눠지는 거예요. 지금의 정경련 회장이신 허창수 회장님 쪽. 지금 뭐 GS 회사들 있잖아요. GS 칼텍스, GS 홈쇼핑, 뭐 GS 이걸 GS25인가? 그 회사로 나눠져요. 근데 당시에 이 말이 유행이었어요. 아름다운 동업, 아름다운 이별. 한 그룹에서 자기 식구들끼리도 싸우고 뭐 법정 소송 가고 이러고 난리 브루스를 치는 판에 성이 전혀 다른 구씨와 허씨가 57년간 같이 사업을 하다가 정확하게 나눠 가졌어요. 그래서 저 야구단은 구씨, LG, 축구단은 허씨. 허씨들이 축구를 좋아해요. 구씨들은 야구를 좋아해요. 그래서 운동 그 스포츠 종목도
하나씩 나눠가졌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이별, 아름다운 동행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7년부터는 여러분 졸리실까봐 2007년부터는 이제 지주회사가 본격화인데요. 이때 뭐 쭉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여러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저희가 2013년에 부산 미음지구 있죠? 미음지구 맞죠? 이 창원 넘어가는 김해 넘어가는 길이던가 거기에 이제 데이터 센터를 CNS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김포공항 서울의 김포공항 앞에 이제 이 마곡의 사이언스 파크라고 해서 2020년에 이제 들어가는데 여기에 이제 R&D 단지가 생깁니다. 여기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과거 LG의 모습을 좀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오늘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영역을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LG는 크게 세 가지 사업 분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전자, LG전자, LG디스플레이, 이노텍은 이제 부품 회사예요. 그 자동차 부품, 그다음 LED 전구 이런 등등을 만드는 부품 회사에서 총 17개 회사가 전자 관련 회사로 좀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통신 서비스는 우리 통신사인 LGU 플러스, CNS 상사 그래서 28개 회사. 그리고 화학 분야는 하우시스는 이제 그 대리석 같은 거 만드는 회사예요. 그리고 생활건강, 생명과학은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비타민하고 그 저성장 아이들 키 크는 약 이런 거 만드는 신약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16개 회사 총 61개 회사로 LG그룹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열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지주회사 하나 그다음 쭉 보시면 61개사로 되어 있어요. 이 진한 색은 다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흐린 색이 비상장 회사들인데 뭐 하는 회사인지 잘 모르시겠죠? 굳이 여기서 뭐 아실 필요는 없어요. 뭐 이게 좀 합작회사고 막 이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요 진한 회사들이 중심이 됐고 이 회사들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61의 회사로 LG란 이름을 달고 있어요. 사업장은 지금 61개사에 총 9만 5천 명, 한 10만 명 되죠. 해외에. 국내에 13만 명 해서 한 23만 명이 종업원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장은 현지 법인이 지금 283개인데 이 중에 한 100개 정도가 LG전자 법인이에요. 그래서 LG전자는 해외 법인이 안 나가 있는 데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아마 웬만한 도시에는 다 나가 있어요. 그리고 공장이 이 정도 40개, 연구소가 한 70개에서 총 글로벌리 한 23만 명 정도가 LG의 우선 아래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룹의 전체 경영 실적을 보면 매출은 13년이 147조였는데요. 14년이 한 5% 정도 성장한 한 155 정도가 지금 되지 않을까. 이건 계획치입니다. 한 155조가 되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고요. 그 중에 한 70%가 해외 매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간 매출 플러스 해외 법인에서 발생한 매출. 수출은 말 그대로 68조. 투자는 한 16조 정도 되고요. 시가총액이 한 75조. 제가 70조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한 70조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중에 또 전자를 보면 전자가 해외 매출이 전자가 매출이 한 57조 됐는데 이 중에 해외 매출이 전자는 한 85% 돼요. LG전자는 그 한 90개 정도 해외 법인을 갖고 있는데요. 이 해외 매출이 상당히 큽니다. 전체 이 정도 비중을 차지하신다고 보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뭘 먹고 살 거냐? 도대체 LG는 크게 네 가지 지금 분야로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 전기 자동차, 리빙 에코, 헬스케어 이렇게 네 가지 분야로 지금 LG가 먹고 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는 태양전지, 지금 LG전자가 이 태양전지 모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 태양광 발전, LG CNS가 태양광 발전을 하고 있죠. 그 다음 스마트 그리드로 해서
한 도시를 그 어떤 IT 시스템화해서 자동으로 구축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어두운 길 가로등 밑을 지나갈 때 가로등을 계속 켜놓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나갈 때마다 가로등이 착착착착 켜지고 지나가면 꺼지고 교통신호가 자동으로 바뀌고 뭐가 들어갔을 때 사고가 나면 자동으로 알려줘서 응급차하고 소방차가 자동으로 날라오고 경찰차도 자동으로 오고 이런 CCTV가 자동으로 설치돼서 사건이 났을 때 이 범인의 그 도주로를 자동으로 추적해주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도시를 구축하는 게 스마트 그리드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업들이 지금 에너지 관련 분야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리빙 에어컨 총합공조 말 그대로 시스템 에어컨 냉기를 어떻게 뿜어주고 난방을 어떻게 해주고 그 다음 또 어떻게 바람을 빼고 공기를 바꿔주고 하는 등등 사업들. 그 다음 수처리 사업. 앞으로 아마 물이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이 수처리 사업이 중요한 한 사업 분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전기자동차. 사실 LG는 지금 전기자동차는요 만들면 만들 수 있어요. 왜? 분야를 다 갖고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전기자동차는 엔진을 안 쓰잖아요. 그죠? 자, LG전자가 갖고 있는 모터 기술력 있죠. LG화학이 갖고 있는 그 자동차 외관 있죠. LG이노텍이 자동차 부품을 다 합니다. 그죠? 그 다음 LG하우시스가 자동차 시트를 만들어요. 그러면 전기자동차 하나 만들 수 있겠죠. 근데 현재까지는 자동차 사업은 지금 생각이 없고 전기자동차 부품 사업은 지금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헬스케어. 이제 병원하고 연계가 돼서 유헬스케어라고 해서 내 맥박을 자동으로 재주고 혈압을 재주고 이것이 다시 원격으로 전송이 돼서 원격 진료가 되고 의사와 상담을 하고 하는 사업들. 지금 미국에서는 좀 활성화가 돼 있는데 지금 미국도 LG CNS는 좀 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새로운 사업으로 곽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하면 크게 이 네 가지 에너지, 전기자동차, 헬스케어, 리빙에코. 여러분이 사실 뭐 굳이 이게 취업하고 상관이 없더라도 저도 이제 면접을 이렇게 봐보면 사실 안타까울 때가 좀 있어요. 뭐냐면 이 면접을 자기소개서나 면접을 보실 때 너무 똑같은 자기소개서 똑같은 대답 패턴들 있잖아요. 그거 참 매력 없거든요. 그죠? 근데 이 친구가 뭔가 면접을 보러 오면서 나름 준비는 많이 했구나. 나름 생각지도 못했던 요소들을 많이 찾아왔구나 할 때 저는 많이 좀 비중을 두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당신은 LG가 앞으로 뭘 먹고 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답할 수 있어야죠. 그죠? LG가 과거에 뭐 했었나요? 이 질문을 하겠어요? LG가 앞으로 뭘 먹고 살 것 같아요? 뭘 먹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질문을 할 것 같습니까? 그죠? 미래지향적이어야 돼요. 미래지향적. 그래서 제가 이 장표를 일부러 한번 넣어봤어요. 그래서 크게 이 네 가지 사업 분야가 차세대 성장 엔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건 뭐 좀 약간 소프트한 건데요. 사실 이제 뭐 복지재단에서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저성장 아이들 키 크는 약 지금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다음 상록재단이라는 곳에서는 이제 뭐 숲 가꾸기, 그다음 언론재단은 기자들하고 그 교수님들 그 출판 사업, 그다음 뭐 어학교육, 해외 원수 이런 거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학은 천안연암대학하고 연암공업대학 2개 있습니다. 그리고 연암재단에서 뭐 도서관, 아트센터 이런 문화 분야 지원 활동이 있고요. 그래서 총 사업비는 1,000억인데 기금 한 4,500 정도 지금 마련이 돼 있습니다. 뭐 야구단, 농구단 있는 거 뭐 다 아실 거고요. 영상 한번 보실게요. 제가 만난 LG요. 제가 만난 LG는 자유롭게 소통되고 수평적인 분위기가 있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난 LG는 아무리 신입사원이라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많은 기회가 있는 제가 만난 LG는 성장과 기회 LG였습니다.
신입사원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기회를 주므로써 저는 제 업무에 좀 더 열정적으로 임할 수 있었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난 LG는 크리에이티브한 사고에 날개를 달아주는 곳입니다. 멋진 아이디어만 있으면 충분히 그 아이디어가 이 세상과 만날 수도 있고 멋진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입니다. 구성원들을 많이 배려해주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하나의 부품이 아닌 일원으로서 존경받는 일이죠. 쉴 땐 쉴 수 있고 또 일할 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문화가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장기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는 리플 지가를 챙겨주기도 하고 직원들의 건강을 챙겨주고 아껴준다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갖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요가 클래스를 통해서 회사에서 내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내 건강도 챙겨주고 국리를 생각해준다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일할 때 항상 아이 생각이 나고 걱정이 많이 됐는데 회사 내 같은 공간에서 LG 사랑 어린이집이 있어서 믿고 맡길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난 LG는 서로 협력하고 서로 의지하면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네, 단순한 직장 동료가 아니라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동반자이자 친구들을 만난 것 같습니다. 일을 할 때도 열심히 하고 일을 끝나고서도 업무의 연장선이 아닌 되게 즐거운 사람들 간의 재미있는 얘기도 하고 취미생활 얘기도 하면서 즐거운 회식 자리가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딱딱하고 제가 힘든 일이 있거나 저의 사소한 얘기를 하기 힘든 그런 상대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아버지 같고 어머니 같고 때로는 대학교 동아리 선배와도 같이 정말 사소한 것까지도 많이 챙겨주시고 제가 만난 LG는 사람입니다. 네, 제가 만난 LG는 인생의 멘토, 그런 인생의 동반자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좋은 순간들을 맞이하게 해준 곳입니다. 부장님, 과장님들은 저희 인생의 멘토로서 삶의 직접적인 그런 조언까지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시고 저와 같이 입사한 동기들은 인생의 역경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큰 힘이 되는 파트너가 되어주었습니다. 제가 만난 LG는 그 어느 곳에서보다 따뜻한 사람들, 따뜻한 동료들, 따뜻한 선배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곳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난 LG는 오늘이 더욱 기대되고 그리고 내일은 더욱더 기대되는 곳이에요. LG는 행복입니다. 행복, 도전. 두근거림, 따뜻함, 기회, 가족, 가족이요. 기대. 하나, 둘, 셋. 동료. 친구. 사랑. 사랑이요. 사랑. 야. 사랑. 우리 LG 내부 사람들 직원들이에요, 그죠? 촬영한다니까 좋은 말만 했겠지 뭐, 그죠? 근데 사실 저도 이제 20년, 24년째인데요. 사실 이렇게 있어 보니까 이것도 시에 따라서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저 처음 입사할 때는 이제 90년대 초였으니까 제가 90년에 입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저런 거 생각할 틈도 없었어요, 사실. 그죠? 그리고 이제 90년대 말 되니까 97년, 8년 IMF가 생기면서 그때는 IMF 생기면서 회사 분위기가 정말 살벌했어요. 뭐 20%를 자르느니 30%를 자르느니 그런 막 분위기였고, 그다음에 2000년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또 어떻게 사느냐 문제, 경쟁이 너무 심하니까. 그리고 또 LG전자 때 이제니까 그 2000년 후반에는 스마트폰에서 한 발짝을 늦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어요, LG전자가. 그나마 올해 이제 G3가 나오면서 많이 치고 올라왔는데, 사실 LG전자가 저렇게 주력폰을 만들어서 1000만 대 이상을 팔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G3는 아주 전략폰이었고, 그러면서 G3가 나오면서 성공을 했는데, 왜냐하면 사실 그 전에 LG전자가 폰에서 약간 재미를 보면서 자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초콜릿폰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초콜릿폰이 나와서 이렇게 이제 시장에 진입을 해서 성숙기로 이렇게 이제 성장기에 접어들어서 성장기로 딱 들어갈 때 이제 뭐가 나왔냐면 샤인폰이 나왔고 다시 시장에 진입을 해줬고 이게 다시 이제 성숙기로 딱 들어갈 쯤에 뭐가 나왔냐면 샤인폰, 프라다폰이 나와갖고 또 시장 진입을 해줬고 그 다음 나온 게 초콜릿폰 2였는데 이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이때 이제 애플의 아이폰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당시 우리 경영진들은 그 이상하다, 아직 빠르다. 그리고 당시에 컨설팅을 받을 때도 컨설팅에서도 스마트폰은 아직 빠르다라는 결론을 냈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진입을 안 했어요. 근데 그게 패착이었어요. 그죠? 그래갖고 애플이 폰 시장을 다 잡아먹는 사이에 LG는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고 삼성은 그때 옴니아인가? 일단 내놓고 본 거예요, 스마트폰을. 그게 뭐 제대로 안 만들어졌어도 내놓고 봤어요, 시장에 일단. 그래서 그걸 내놓고 그다음부터 뭐였냐면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준 거예요. 일단 내놓고 보니까. 그래서 삼성은 이제 사람 인원, 연구개발 인원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내는 과정에서 대응을 해나갔던 거죠. 그래서 대응을 잘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우리나 삼성이나 앞으로 좀 바꿔야 될 거는 하드웨어 중심으로 가면 한계가 생겨요. 시장이 휘둘리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애플이 그래서 재미를 보고 있는 거죠. 자, LG는 LG웨이라는 기업 문화가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쉽게 말하면 우리의 어떤 철학, 사상, 정신을 LG웨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지금 비전, 경영이념, 행동 양식으로 구분이 되는데 비전은 이제 고객은 뭐 말 그대로 우리 고객들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LG를 만들자라는 측면이고요. 그 다음 당연히 투자자들한테는 높은 투자 수익률로 매력 있는 회사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인재는 최고의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재밌게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이 되자라는 측면이고요. 그 다음 경쟁사들이 정말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도 좋아하고 배우고 싶어하는 회사가 되자. 이게 바로 LG웨이의 비전입니다. 경영 이념은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고객을 위한 가치 창조, 인간 존중의 경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하는 고객 중시 사상, 그 다음 정말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밸류를 제공해보자 라는 측면이고요. 그 다음 기존의 틀을 깨는 차별에 대한 아이디어를 자꾸 만들어보자, 혁신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고요. 인간 존중의 경영은 뭐 여기 나온 대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좀 교과서적인 얘기예요. 행동 양식은 저희 LG웨이는 정도 경영입니다. 정직, 공정한 대우, 정정당당한 경쟁. 그래서 요새는 기업들도 자꾸 이제 변해가는 게 우스갯소리로 저희 임원들이 상무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큰 하자가 없는 한 3년 동안 마음껏 사업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3년이. 근데 그 3년 내에 아웃당할 수가 있어요. 이유는 회사 내 성희롱, 그 다음 정직하지 못한 보고, 일종의 수치 조작. 그죠? 이것이 걸리면 3년이고 2년이고 1년이고 없어요. 그냥 아웃입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임원을 예를 들었는데 직원들도 똑같아요. 제일 엄하게 따지고 보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LG는 전체적으로 이 정도 경영, 정정당당한 경영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상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LG웨이에 대한 10년간 실행력을 겸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도전하는 친구, 그 다음 창의적으로 반짝반짝하는 친구, 계속 변화하는 사람, 그리고 정정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전체적으로 우리 LG에서는 LG의 인재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 그럴듯하게 말을 했지만 쉽게 한마디로 하면 정말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정정당당하게 한번 싸워봐라,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꾸 시대는 변하니까 그 변화되는 시대에 자꾸 반짝이는 아이디로 자기를 혁신을 하면서 자기를 변화시켜 가야죠.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뭐 LG나 두산이나 삼성이나 현대나 뭐 SK나 다 비슷하게 필요한 사람일 거예요.
그죠? 중요한 거는 이런 사람이 기본적인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LG화 돼가는 과정, LG화 돼가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CNS를 잠깐 소개하면 CNS는 87년에 지금 설립이 됐고요. 지금 직원 수는 10,000명입니다. 매출은 한 3조 2천 정도 돼요. 쉽게 말하면 이제 산업화 시대에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였잖아요. 이제는 정보화 시대가 됐잖아요. 인터넷이 들어오면서 이제는 융복합이 되면서 스마트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런 와중에서 지금 저희 사업 분야가 크게 이제 이렇게 세 가지 분야가 있는 겁니다. 소셜 인프라 분야는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그린 시티, 그다음 교통. 여러분들 그 교통 카드 쓰시죠? 그걸 이제 LG CNS가 만든 겁니다. 처음에. 그래서 이게 지금 콜롬비아에 한 3천억짜리로 수출이 됐고 그리스에 한 1,500짜리 이런 식으로 지금 글로벌 시장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국방. 국방에도 IT 기술이 들어가요. 그죠? 레이더, 그다음 전방 탐지기 이런 등등. 그래서 스마트 디펜스라 해서 국방이 들어가고요. 그다음 전자정부는 여러분들 그 등본 뗄 때 인터넷으로 자동으로 신청하시죠. 민원 24라는 것들, 그런 것들. 그다음 대법원에 소송을 걸 때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스마트 가버먼트예요. 그다음 우리 생활과 관계된 것은 뭐 셋탑박스라든지 여러분들이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카카오페이 가입하신 분 있어요? 카카오페이? 안 써요? 안 써요? 카카오는 쓰잖아요. 근데 카카오페이를 안 써요? 그래요? 그 카카오페이에 들어간 엠페이 기술이 CNS가 만든 기술이에요. 그 다음 헬스케어, 그 다음 뭐 자동 그 공장화, 그 다음 금융 ATM기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이제 좀 실질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정리를 한 거예요. 뭐냐면 우리 사람의 유형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재의 유형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유형이 있다고 제가 쉽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전에 막 대량 생산하고 대량 소비하고 산업화 시대에는 철도형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게요. 쉬운 말로 철도형. 뭐냐면 매뉴얼형이에요. 철도는 궤도가 있잖아요. 궤도. 그죠? 이 궤도 위에서 정해진 시각에 맞춰서 그냥 쭉 가면 돼요. 탈선만 안 하면 돼. 그죠? 기차가 궤도에서 탈선만 안 하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잘만 오면은 굿이잖아요. 늦지 않고. 그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정형화된 얘기에 대한 대처력이 뛰어나고 효율성이 높아요. 왜? 쭉 제대로 가면 되니까. 근데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대비가 좀 부족해져. 그래서 오랜 시간에 걸쳐 미리 만들어진 궤도 위에서만 움직일 수 있어요. 이 철도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음에는 포장도로형. 이거는 다양한 경로로 각자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포장된 길은 잘 갈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기의 역량, 그 다음 도로의 상황, 그 다음 요구사항에 맞춰서 그 깎여진 포장도로를 달리면 되는데, 뭐 속도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추월도 가능해요. 달리다 보면. 왜? 내가 더 빠르면 추월하면 되니까. 그죠? 근데 문제는 미리 만들어진 포장도로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한계점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오프로드형입니다. 참 멋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 우리 선배들이 미리 만들어 놓은 궤도나 길 말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앞으로 시대는. 우리가 뭐 거창하게 미국의 뭐 실리콘밸리 등등 막 말하지만 그거라고 뭐 우리나라에 없을 수 있나요? 있으면 안 되나요? 그건 뭐냐면 저 이거 같아요. 새로운 길을 만드는 유형. 그리고 기업들은 요새 이런 사람을 좋아해요. 어떨 때 면접 보다 보면 엉뚱한 친구들이 있어요. 질문을 했을 때 3차원적인 대답, 때로는 4차원적인 대답. 근데 그 질문의 답이 논리가 있고 근거가 있으면 면접자는 땡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건 뭐냐면
자기가 나름 현실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자기 생각에 잡혀 있는 거거든. 그죠? 자기 주관이 있는 거거든, 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땡겨져요. 그래서 새로운 길을 만드는 유형.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유형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런 유형이 되려면 투자를 해야 됩니다. 무슨 투자? 제가 공부라고 말하면 너무 좀 이 고려시대 냄새가 나니까 공부가 아니라 학습. 똑같아요? 약간 다른 거 아닌가? 공부는 약간 좀 저학년용이고 학습은 좀 고학년용 아닌가? 책을 많이 읽으세요. 책. 정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 책을 정말 많이 읽으세요. 그건 내 전공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회사에서 후배들한테도 얘기를 해서 뭘 하냐면 좀 유치하지만 제가 우리 직원들 이렇게 모아놓고 그룹 한 두세 개, 세 개인가 지금 있는데 전공과 상관없는 독서 모임을 제가 이렇게 시키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왜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이게 딸릴 때가 많아요. 이게. 근데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독서예요, 독서. 다양한 분야에서의 독서. 얘기를 하다가 이 사람이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음악에 관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경영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자리를 주도해 갈 수 있어야 돼. 여러분이. 그때 자리는 뭐 회식 자리에서라도 뭐 실질적인 얘기로 뭐 대리도 있고 과장도 있고 부장도 있고 차장도 있지만 그 자리에서 뭐 대리 과장 차장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많이 아는 놈이 장땡이지. 그리고 많이 아는 놈이 그 분위기를 리드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학교 다닐 때부터라도 계속 책을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그걸 하고 나니까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투자만큼은 꼭 하고 졸업을 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회사에 들어오면 아마 제 말이 피부로 느껴지실 거예요. 그 다음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좀 동원해서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이 있으면 이슈가 생겼을 때, 그러니까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슈, 위기가 생겼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요, 그런 사람은. 왜? 머릿속에 다양한 생각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또 책을 읽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와서 해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오프로드형은 지속적인 도전을 통해서 끝없는 자기 발전을 하게 돼요. 앞으로 우리가 융복합 시대라고 하고 자꾸 시대가 빨리 변하잖아요. 그리고 복잡해지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오프로드형이 적응력이 제일 뛰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지향점을 여기다 두시길 바라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학습이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오프로드형 인재의 핵심 역량은 크게 제가 한 4가지 정도를 뽑아봤습니다. 뭐 너무 뻔한 얘기지만, 그죠? 너무 뻔한 얘기지만 도전 정신이에요. 열정, 의지, 소신. 이거 뭐냐면 변화를 끌고 가는 사람이에요. 변화를. 그리고 그러니까 변화에 막 쫓아가서 대응하려고 막 쫓아가갖고 정신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변화를 내가 먼저 끌고 가는 사람이에요. 말은 좀 어렵지만, 그죠? 그 사람 끌고 간다는 뭐예요? 내가 어떤 변화가 올지를 나는 알고 있는 거야. 그죠? 앞으로 우리 강의하는 모습이 어떻게 변할까? 그럼 그걸 알고 내가 먼저 강의장을 바꿔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이 돈 버는 사람이지. 엄밀히 말하면. 아니, 스티브 잡스가 뭐 플랫폼 만들어서 돈을 벌었다고 하는데 스티브 잡스는 플랫폼이 올지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사람도 뭔가 머릿속에 전문적인 지식이 많고 다양한 지식이 있고 앞으로 시대는 이렇게 변할 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트렌드를 갖고 가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2등, 3등, 4등, 5등, 6등은 쫓아가기에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폰의 대수는 삼성이 엄청 많이 팔지만 이익률이 어떻게 돼요? 애플이. 삼성의 몇 배가 되잖아요. 플랫폼을 만들었기 때문에
애플은 돈을 벌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건 바로 뭐냐? 변화를 끌고 간 거죠, 자기가. 그러니까 나머지 2, 3등은 항상 따라가기에 바쁘진 거예요. 삼성전자, LG전자는 따라가기에 바빴던 거예요. 그 따라간다는 것도 하드웨어를 가지고. 그러니 하나 팔아도 먹는 이익이 작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떤 변화를 끌고 가는 사람들이 꼭 됐으면 합니다. 그건 앞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데도, 아니면 우리 남자친구들은 여자친구들을 만날 때 매일 여자친구들 쫓아다닐 거예요. 여자를 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여자들이 의지를 하고 좋아하지. 그죠? 똑같은 거예요. 사람 사는 거는 똑같은 것 같아. 그죠? 다음. 그러려면 이제 명확한 비전하고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준비는 여러분들 각자가 고민을 하셔야지. 나는 어떻게 준비할까? 저는 독서라는 걸 말씀드렸던 거고, 여러분들 막 전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전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의 비전은 뭐다 생각하시고 그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역량. 저도 영어를 잘 못하는데요. 자꾸 어학 얘기하니까 좀 죄송한데, 요새 들어오는 친구들은 제가 이렇게 보면은 어학은 2개 정도는 기본이에요. 근데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영어하고 중국어. 근데 저도 중국이 이렇게 빨리 클 줄을 몰랐는데, 제가 해년마다 그 LG전자에 있을 때는 전시회를 딱 3번 가거든요. 미국에 1월 달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있는 전시회, 그 다음 2월 말에 저희 스페인에서 있는 휴대폰 전시회, 그 다음 9월 달에 독일 베를린에서 있는 저기 전자제품 전시회 3번을 가는데, 한 2000년, 2005년, 7년 이때만 돼도 중국 애들이 와서 어떻게 했냐면요. 허접했어요. 중국 애들 제품은. 아주 허접해갖고 어떻게 했냐면은 TV를 전시해 놓으면 걔들은 카메라를 갖고 와서 다 찍어요. TV를. 앞, 뒤, 옆, 이 받침대 이런 걸 다 찍어가, 이 제품들을.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서 그대로 베껴. 한 번 전시되면요. 몇 달 뒤면 바로 나와요. 중국 제품이. 베끼니까. 근데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끼리 우스갯소리로 한 3년 정도 있으면, 한 5년 정도 있으면 중국이 많이 따라오겠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중국이 그 폰 돈 버는 거 보세요. 그죠? 그 다음 인터넷으로 그 돈 버는 거 보세요. 지금 뭐 G2 그래서 미국이냐 중국이냐, G1이 혹시 중국이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이 중국이 엄청 큰 소비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이 새로운 시장이 말이 좀 우습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중국어가 하나의 이제 글로벌 통용어로 자꾸 변해가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펀드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번 미국 분이 계시는데, 키 좀 작고, 이분이 이거를 5년 전인가 예상을 하고 어떻게 했냐면은 중국으로 늦게 결혼을 해서 딸 둘이 있는데 지금 초등학생이래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중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중국으로 가려다가 너무 매연이 심하니까 싱가포르로 아예 이민을 가버렸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지금 애들이 미국어, 중국어를 한대요. 그만큼 중국어가 중요해지는 거죠. 하나의 예를 든 건데,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은 가장 기본인 어학이 돼야 돼. 어학이. 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기 어떤 비전을 좀 펼치기 위해서는 글로벌로 나가야 돼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끼리 아웅다웅 해봤자 매력 없어요. 재미없어요. 나가야 돼. 글로벌로. 그러려면 이게 먼저 돼야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 있고, 그 다음 이제 양손잡이라고 그래서요.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막 기술들이 막 합쳐지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흔히 융합된다, 융복합 시대가 됐다 막 그러는데, 오른손만 된다고 오른손만 쓸 수 있으면 안 돼요. 양손을 다 쓸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손을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내가 갖고 있는 스킬, 내가 갖고 있는 전문성, 이런 것들이 커버가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양손잡이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 학습 DNA. 끊임없이 학습하세요. 끊임없이. 제가 뭐 여러분들 앞에서 자꾸 이런 말 하니까 좀 죄송한데,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하세요. 이 나오시면 이제 취직하면 잘 못해요, 공부. 그때는 공부가 아니라 사실은 그죠? 일이지, 일.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 자꾸 새로운 것을 흡수하려는 노력을 해 주셔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 제가 올 때 배 교수님께 여쭤봤더니 아마 오늘 오신 분들이 3학년, 4학년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런 과정에서 어차피 다 취직하실 거야. 취직하고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취직하실 때 나에 대한 전문성, 나에 대한 내 역량, 내 스킬, 그리고 나를 시장에 내놨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사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시장에 내놓으려면 품질이 좋아야 되잖아요. 품질이, 그죠? 구매하려는 사람한테 땡겨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사가도 맛있게 보여야 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똑같을 거 아닙니까? 뭐 휴대폰도 내놓으면 이거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이거 튼튼하겠는데, 이거 괜찮은데, 디자인도 이쁘네. 그래야 살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사람도 나를 잘 포장할 수 있도록, 포장이란 말이 좀 어색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나를 잘 디자인 하셔갖고 앞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목표를 꼭 달성하시길 바라요. 뭐 이 그림을 그냥 놔뒀는데, 지금 제가 90년에 들어왔을 때보다 지금은 제가 보니까 더 빨리 변하는 것 같아요. 제가 LG전자를 11년까지만 있다가 나왔는데요. 12년에 지금 LG CNS로 왔는데, 한 2년 정도 휴대폰에 대한 기술을 저희 체크를 안 하니까 이젠 잘 모르겠어요. 그만큼 빨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졸업을 하고 세상에 발을 디디면 더 빨라질 겁니다. 왜? 좀 아까도 말씀드린 시대가 막 섞이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 1층에 보니까 여기도 뭐 O2O 뭐 강의실도 있고 그러던데, 온라인 투 오프라인 해갖고 뭐 그런 것도 있대요. 근데 그만큼 시대가 빨리빨리 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막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근데 거기에서 빨리 대응하고 빨리 시대를 끌고 가는 사람들은 벌게 돼 있는 거예요.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좀 아까 제가 앞에서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100년, LG나 삼성이 지금 100년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지속성은 어디서 나올까? 어떻게 해야 기업이 연속성을 가지고 경영활동을 할 수 있을까? 변화에 끌려가면은 놓쳐요. 지금 망한 회사들 여러분 몇 개 보시죠. 3M 아시죠? 3M. 그리고 코닥 예를 들게요. 디지털 카메라를 제일 먼저 만든 데가 어딘지 아세요? 네? 코닥이에요, 코닥. 필름을 만들어서 팔아먹던 코닥이 디지털 카메라를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팔지를 안 했던 거지. 묵혀놨다가 나중에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면서 코닥이 휙 가버렸잖아요. 뒤처지면 순간이에요, 순간. 또 하나, 노키아도 똑같이 스마트폰에 대응을 못하다 보니까 순간에 확 가버렸잖아요. 지금 이름이나 들려요? 노키아라는 이름이? 애플에 완전히 묻혀버렸잖아요. 모토로라? 마찬가지. 특히 이 기업들은 쭉쭉 가면서 변화에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 변화 속에서 조금만 뒤처지면 순간으로 밀려버립니다. 뒤로. 그러면 그것이 한 계단 한 계단을 다시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앞서가야 돼요.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변화를 끌고 가셔야 돼요. 변화를 끌고 가려면 내 전문성과 스킬을 높여야 되고, 그러려면 내가 학습을 하고 새로운 거를 자꾸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여러분한테 꼭 필요하다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보다 한 10분 빨리 끝나게 됐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QA 잠깐 뭐 질문을 받겠지만, 사실 저는 인사 출신은 아니에요. 저는 이제 업무하고 홍보를 계속했는데, 이제 면접을 저도 이제 임원들은
그 면접을 보거든요. 이제 신입사원들 뽑을 때 면접을 보는데 제가 면접 볼 때도 가장 저는 오는 친구들한테 부탁해요. 그러니까 저는 일부러 뻔한 거 물어봐요. 뭐냐면 이 친구가 와서 준비가 돼 있는 건가? 그러니까 회사에 들어올 준비를 하고 온 건가? 그걸 많이 물어보는데 요새 보면은 우리 여자친구들은 정말 대답을 잘해. 이 DNA가 좀 바뀌는 것 같아. 여자친구들은 정말 준비를 잘해요. 대답을 잘해. 남자들은 우스갯소리지만 약간 벙쪄. 이상해요, 그죠? 시대가 그것도 변하는 건가 봐. 근데 또 남자들은 그런 대로 또 매력이 있어요. 그죠? 여자들 또 그런 대로 매력이 있고. 근데 아무튼 제일 좀 반갑고 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자기 자신을 잘 디자인하셔라. 자기를. 그 디자인의 의미는 뭐 가꾸는 그런 디자인이 아니고 자기의 스킬, 자기의 역량, 어떤 자기의 논리, 그리고 자기의 생각 이런 것들을 자꾸 잘 디자인하셔서 여러분을 잘 만드세요. 이렇게 학교 다니시면서. 그래야 사회에 발을 디뎌서 여러분을 좋은 제품으로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뭐 아무튼 뭐 끝으로 부탁하고 싶은 거는 하여튼 앞서서 제가 좀 LG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LG가 부산하고 참 관련이 많잖아요. 부산에서 사업을 처음 시작을 했고 연지동인가 거기에 우리 저기 과학관도 있고 그죠? 거기 역사관도 있고 그래서 부산하고 상당히 관련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기 그 미음에도 저기 CNS 데이터 센터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다양하게 계실 거예요. LG에 대한 선입견, 삼성에 대한 선입견 뭐 많으실 거예요. LG에 대한 생각은 어때요? 좀 아까 우리 영상 한번 봤는데 LG는 뭐다라고 하는 것도 있었는데 LG에 대한 선입견은 어때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사람을 안 자른다? 옛날에 그런 얘기 좀 있었죠? 얼마 전에 그 잡코리아에서 발표를 한 게 있어요. 이미지 조사. 옛날에는 LG가 어떤 이미지였냐면 30대의 남자, 삼성은 20대 후반의 깍쟁이 같은 남자였어요. 근데 11월 총괄에 잡코리아에서 다시 500 몇 명인가 2,000명인가 조사해서 발표를 했는데 바뀌었어요. 이미지가. LG가 뭐로 바뀌는지 아세요? 20대의 캐주얼 복장의 남자. 여러분들 이 브랜드 이미지를 회사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는요 정말 엄청난 투자가 들어갑니다. 돈도 많이 들여야 되고 왜? 자꾸 노출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홍보의 방향도 다 바뀌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줄창 기술만 얘기하자 우리는 소프트한 어떤 그 조직 문화만 얘기하자 그러면 한 몇 년 계속 하면은 바뀌어요. 근데 이전에는 LG가 30대의 남자 그건 약간 보수적이라는 뜻도 되겠지 그죠? 좀 약간 고리타분하고 보수적인 모습 이런 거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이 20대 후반에 깍쟁이 같은 양복 입은 남자였는데 LG가 20대 후반에 캐주얼 옷을 입은 남자로 바뀌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도 다양한 생각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맞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기업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모습에 맞춰서 자기를 한번 적응시켜 가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고 혹시 제가 모르면 뭐 이메일로도 드려도 되고 뭐 다양하게 드릴 수 있으니까 질문을 주시죠. 편하게 주세요.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뭐 정답은 없는 거니까 저도 뭐 제가 말하는 게 정답은 아니니까. 네. 저는 보호대장학과 3학년 네. 보호대장학과 3학년 학생 김규빈이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그 대기업에서 앞으로 의료 산업을 예를 들어서 의료 사업에서 의료 컨설팅, 의료 관광, 독립병원 설립 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거랑 연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삼성은 이제 병원이 있잖아요. 삼성의료원. LG는 병원은 없어요. 종합병원은 없는데 지금 LG전자하고 LG CNS에서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헬스케어 분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LG CNS는 미국에서 조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LG전자도 조금씩 지금 발을 디디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차세대의 어떤 새로운 먹거리로 아마 투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의료가 여러분들 자꾸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고령화돼 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유럽 시장도 왜 연금을 왜 바꾸려고 하겠어요? 돈을 줄 사람은 많아지잖아요. 고령화가 되면. 그리고 젊은 사람은 적어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명이 50명을 그러니까 청년 100명이 나이 든 사람들 50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이제는 청년 50명이 나이 든 50명을 먹여 살려야 돼요. 시대가 변하잖아요. 그럼 뭐가 변하겠어요? 의료 산업이 변하는 거예요. 의료 시장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LG전자와 LG CNS가 이 의료 사업에 조금씩 발을 디디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좀 아까 제가 마곡의 그 사이언스 파크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도 의료에 대한 투자로 따로 들어갈 거예요. 아마 그 시장은 좀 커질 겁니다. 의료 시장은. 네. 그리고 저희뿐만이 아니라 삼성도 지금 의료 사업을 차세대 먹거리로 투자를 지금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삼성의료원이라는 종합병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더 아마 대응해 나가기가 더 쉬울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이건 사업이니까 뭐 병원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새롭게 변하는 의료 트렌드에 맞춰서 우리가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하느냐, 먼저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답이 좀 부족하지만 만족해 주십시오. 예. 아, 미안해. 제가 사투리를 쓰셔갖고 잘 못 알아들었어요. 처음에. 나 지금도 무슨 건지 못 알아들었어요. 저 보건행정학과 학생입니다. 보건행정학과. 보건행정학? 미안해. 제가 이 서울 놈이라. 우스갯소리 한번 할까요? 제가 LG전자를 들어왔는데 LG전자는 창원 구미 김해 공장이 있어요. 전화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정말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 공장에 있는 사람하고 통화를 하는데 입사해서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좀 적응되니까 알아듣겠더라고요. 예, 또 질문 주세요. 질문 좀 해보세요. 아무거나 해보세요. 아무거나.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잘 써요? 100개? 여러분 정말 자기소개서는요 솔직해야 돼요. 이 면접 보는 사람들이요 워낙 면접을 보니까 저도 제가 인서가 전공은 아니지만 저도 보면은 이게 똑같은 자기소개서는 그냥 빠져요. 정말 자기소개서 갖고 여러분이 차별화를 잘 하셔야 돼. 그건 뭐냐면 길게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짧게 써도 정말 나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잘 골라 쓰셔야 돼요. 뭐냐면 내가 내 전공과 관련해서 난 이런 프로젝트를 해봤는데 이렇더라. 내가 거기서 이런 역할을 했는데 이것이 나한테는 정말 최고의 찬스였다라든지 자기만의 뭔가를 보일 수 있는 내용들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면접관이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질문이 가더라도 한 번 더 가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뭐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천편일조로 똑같으면 그 자기소개서는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제가 그 디자인하란 말이 그거예요. 나를 디자인해라. 나를 디자인하려면 자기소개서도 잘 디자인해. 그건 차별화예요. 차별화. 다른 사람과 나를 차별화해야 돼. 또 없어요? 뭐 그런 거 안 물어봐요? 뭐 회사에 지방대 비율은 많습니까? 뭐 이런 거 안 물어봐요? 많아요. LG는 많아요. 왜? 왜 많은 것 같아요? 보건행정학과 우리 3학년. LG에는 왜 지방대 학생 비율이 높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부산에 왔기 때문에 이걸 여쭙는 거예요. 질문을 안 하시니까. 왜인 것 같아요? 사업장이 지방에 많이 있으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뭐 서울 가야지 뭐 LG 취업한 건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 LG는 왜 당시에 그랬냐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지방을 골고루 발전시켜라 그래서 사업장들을 막 지방에 이렇게 짓게 했어요. 그래서 LG가 만들어진 게 평택, 청주, 창원, 김해,
구미, LG전자만 하더라도 이렇게 공장이 있어요. 여기 공장이 있는데 서울놈한테 너 차원 가서 일해 그러면 가겠어요? 안 가요. 부산, 마산, 여기 이런 쪽 친구들이 다 거기 창원, 구미, 김해 공장에 다 가 있어요. 그래서 지방대 비율이 많고요. 임원들도 많아요. 이건 제가 뭐 부산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가 공채를 하면 보통 공채를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하고 그 다음 이런 얘기도 되죠? 괜찮죠? 상반기 한번 하고 하반기 한번 하고 그 다음 이제 수시 모집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공채라는 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딱 뽑는 거고 수시 모집은 A란 팀에서 막 일을 하는데 사람이 둘이 빠졌어. 아니면 사람이 두 사람이 더 필요해. 그럼 인사에다가 요청을 해요. 우리 두 명 좀 더 주라. 그럼 이제 인사팀에서는 전체 총 인원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총 인원 관리를 해서 두 명이 늘지 않고 뽑아도 되겠다 싶으면 뽑게 해줘요. 근데 뽑게 할 때 그때는 수시 모집이에요. 별도로 지원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홍보에서 두 명 필요해. 그럼 홍보를 지원한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1차 서류 면접에서 고른 다음 나머지를 직접 뽑게 해줘요. 이게 수시 모집이에요. 근데 공채 같은 경우는 보통 30%가 지방 대상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30에서 40%. 생각보다 많죠? 많아요. 지금은 여러분들 저도 뭐 서울대 연고대 안 나왔으니까 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냐면 서울대 연고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90년에 제가 여기 입사해서 제가 트윈타워에 처음 배치를 받았는데 저희가 100 몇 명 연수를 같이 받고 트윈타워에 그러니까 LG전자 본사에 당시 금성사인데 금성사 본사에 11명이 배치를 받았어요. 그중에 6명이 서울대 출신이었어요. 근데 4명은 1년 안에 간두고 2명은 5년 내에 다 간뒀어요. 그죠? 문제는 저도 이제 지나서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고 저도 이제 24년 일을 하고 난 뒤에 깨달은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이렇게 말씀 못 드리죠. 그죠? 뭐냐면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서울대 연고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어떻게 차별화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잘 만들면 내가 생각한 곳 굳이 서울 가서 꼭 이래야 다 안 가? 아니잖아요. 제일 좋은 건요 이 기업은 들어오면 돌아요. 이렇게 창원에 들어왔다가도 필요하면은 서울에 해외 영어로 발령이 나버리는데 그럼 올라와야지. 서울에 일하다가도 너 저기 공장 가서 저기 이 관리 좀 해. 그럼 가야지.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들을 잘 디자인해서 자기의 가치를 높이세요. 그러면 돼요. 그건 자기 노력이어야지 사실. 그죠? 내 노력.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주세요. 마구 던져보세요. 우리 노란 잠바 입은 친구. 방금 질문할 거 없지만 해보세요. 여보 하잖아. 그죠? 하면서 그래. 뭐 해보세요 질문. 저는 회계정보학 박준수라고 합니다. 회계정보학과요? 네. 예. 사실 그 독서를 많이 하라고 했는데 솔직히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단 과학 분야에 관심이 있는데 과학 분야를 많이 읽어야 될지 아니면 경영 분야 쪽을 많이 읽어야 될지. 저도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막 읽어요. 따로 분야 없어요. 근데 저는 문과생이라 이 수학, 과학 이쪽으로는 약간 좀 젬병이에요. 잘 몰라요. 그래서 별로 관심도 별로 없어. 그래서 저는 책은 소설책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자기 취향에 맞게 읽으면 되는데 저는 어떻게 읽냐면 국제 정치, 국제 경제, 환율 이런 관련된 얘기들. 제가 지금 읽는 책은 세계가 일본된다예요. 우리나라 갑자기 이러면 안 돼. 수수했는데 잘 쓰셨더라고요. 그거 한번 읽어 봐보세요. 그건 뭐냐면 일본이 지금 저렇게 25년간 계속 침체가 되면서 앞으로 다 일본화 된다. 세계가. 우리나라도. 근데 그 속에서 뭐가 바뀌냐면 정치, 전쟁 이런 게 섞여 있는 거예요. 환율도 섞여 있고. 그죠? 그래서 저는 책은 그냥 다양하게 봐요. 다양하게 보세요.
어차피 나중에는 그것이 다 나한테 쌓이니까. 저는 다양하게 읽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책을 읽다 보면은 자기가 좀 더 관심 있는 분야를 더 읽게 되겠죠, 사실 뭐. 그죠? 또. 아, 예. 다음에 줄게. 보건행정학과는. 전 방송 영상 전공. 네? 방송 영상 전공. 방송 영상이요? 재밌는 거 하시네. 네, 그래서 저도 배운 게 콘텐츠 사업 쪽이다 보니까 LG에서 콘텐츠 사업으로 미래 산업 쪽으로 하시는 계획이 지금 콘텐츠는요, LG CNS가 콘텐츠 사업을 좀 하고 있고요. LG 전자도 지금 모바일 분야 때문에 콘텐츠 분야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HS 애들하고 그러는데 광고 대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방송 쪽은, 방송 콘텐츠 쪽은 하시면 제 보기에는 앞으로 분야는 아주 재밌고 유망할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지금 콘텐츠거든요. 콘텐츠가 좋아야 팔리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콘텐츠에 대한 투자는 아마 기업들도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LG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LG CNS, LG 전자, 그 다음 HS 에드가 콘텐츠와 관련된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예. HS 에드는 광고 대행사예요. 예. 방송 정보 재밌는 거 하시네. 아, 우리 보건행정. 예. LG에도 의료 컨설팅 파트가 의료 컨설팅 그 담당 파트가 있는데 기업마다 그럼 실제적으로 기업에서 의료 컨설팅을 할 때 국내보다는 해외 기업에 많이 위주를 하시는데 그러면 대기업에서 그 국내 컨설팅을 바라보는 입장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걸 좀 알고 싶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 솔직하죠? 어려운데 그 분야는. 근데 아무튼 사업과 관련돼서는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고는 있어요. 근데 컨설팅까지는 잘 모르겠네. 그건 아마 저기 삼성의료원 같이 종합병원이 있는 곳은 그게 가능할 겁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그런 그 어떤 그 하드웨어적인 개념의 그 큰 병원이 종합병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하고 있어요. 네. 미안해요. 예. 글로벌 금융정보학생이고요. 글로벌 금융정보. 금융. 네. 이제 아까 전에 LG전자 말씀하실 때 해외 쪽이 아무래도 매출액에 대해서 차지하는 규모가 크다고 하셨는데 그럼 사실상 매출액 변동이 환율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럼 환율 외에는 또 매출액의 변동을 크게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 LG전자가 해외 비중이 85%라고 했는데요. LG전자가 해외랑 거래를 하면서 몇 개 통화를 이용할 것 같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45개예요. 달러로만 결제하는 게 아니에요. 뭐 달러가 중심이 되겠죠. 왜냐면 글로벌 기축통화니까 달러는, 그죠? 근데 LG전자가 뭐 브라질 어디 막 사업을 하면서 주고받고 하는 통화가 45가지예요. 45가지. 그거를 관리를 하면서 환율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능력이에요. 능력. 역량이죠. 그래서 재무 쪽이 중요한 거예요. 환해지라고 하잖아요. 해지한다. 그죠? 그래서 그 43개, 45개 통화를 관리를 해가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기축통화는 제일 많이 통화는 달러죠.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유로로 주고 달러로 받는, 우리는 받을 땐 달러로 받는다든지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달러가 비중이 제일 높아요. 달러하고, 제가 알기로는 달러하고 유로가 제일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45분까지이기 때문에 한 2분만 질문을 더해 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이번에 여자분이 한번 해주실래요? 질문 안 하면 저는 시키는데. 아, 예. 우리 글로벌 금융 고마워요. 아. 그 환해지 아까 전에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은 주로 어떤 방법을 이용하실지 방법이 왜냐하면 이 전문적인 분야가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도 환해지를 한다고만 알고 있어요. 하우라는 측면은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이제 이 재무 쪽 친구들이 보통 이제 국제금융 친구들이 그 부분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국제금융 친구들도 또 직접 하기도 하지만 또 금융기관에 외주를 주기도 해요. 제가 아는 거는 그 정도. 예. 그래서 매일매일 달러의 변화에 되게 민감해하죠. 예. 왜냐면 수출이 많은 데는 이 환율 때문에 막 몇백억이 왔다 갔다 해요. 사실은. 근데 그게 그대로 영업이익이 돼버리거든. 아니면 손실이 돼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민감하죠. 예. 예, 없으세요? 우리 저를 향해서 따뜻한 미소를 보내고 계시는 우리 빨간 티 입으신 분. 식품 영양학과 옥소연인데요. 식품 영양이요? 일하시면서 그만두고 싶었던 점이나 무슨 말이죠? 방법. 저는 90년에 LG전자 입사해갖고요. 대리 때 그 영업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사실. 왜냐면 당시 금성사가 뭐가 제일 좋았냐면요. 이 대리점을 운영하다, 그 전자대리점 있죠? 그 전자대리점을 운영하려면 이 현금, 이 운영 능력이 아주 좋아야 돼요. 근데 당시에 금성사의 이 현금 운영 능력이 스킬이 이거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전 나중에 사업하는 게 꿈이어갖고 그걸 배우고 싶어서 이 돈을 굴리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서 영업으로 가려다가 못 갔고 그때 제가 아주 실망이 컸고 그때 이제 안 보내줬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제일 좀 직장 생활하면서 뭐랄까 좀 환멸이라고 그러면 좀 너무 거창하고 약간 좀 삶의 회의랄까? 직장의 회의가 들었던 게 IMF 때예요. 그때는 그냥 기본적으로 30%를 줄였어야 되는 거예요. 인원수를. 근데 우리 한 사무실에서 같이 이렇게 몇십 명이 일을 하는데 그래서 50명이 일한다. 그러면 사무실에 15명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그게 당시에 제 생각에는 당시에 제 입장에서는 그 과장이 대리 말년이었는데 너무 비인간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 자체들이 아니 어떻게 같이 일하다가 저럴 수가 있지? 어린 마음에. 근데 이제 그게 좀 지나서 기업이라는 것이 이 사람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면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나라는 해고가 어렵잖아요. 사실 안 되잖아요. 미국은 되는데. 그래서 기업이 그 복잡한 글로벌 상황에서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런 상황들이 올 수 있구나라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감수 조금씩 제가 이해가 된 거죠. 극복이 되고. 그리고 그 뒤로는 크게 없었어요. 사실. 이제 좀 가끔 이제 저도 이제 기자들을 만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 이제 기자들 만나보면 좀 버릇없는 친구들이 있거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만나면 좀 가끔 환멸을 느끼기도 하고 뭐 그런 정도? 근데 재밌어요. 직장 사회생활이 여러분들 다 이제 졸업하면 사회생활을 하시겠지만 재밌어요. 근데 제가 끝으로 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제 전화기에 몇 명이 등록되어 있을 것 같아요? 1000명이요? 또 지금 정확히 2700명 돼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이건 이제 노땅 같은 소리인데 사실 여러분들도 지금도 이제 학생이지만 졸업하면 마찬가지가 될 텐데 내 네트워크 많이 사귀어 놓으세요. 많이. 사람을 많이 알고 있어야 돼.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이렇게 있지만 졸업하고 나가서 사회 가면 각 분야로 나가실 거 아니에요. 저야 물론 이제 대부분이 기자들이지만 그죠? 저야 이제 업무하고 홍보를 하는데 저가 하는 건 업무는 공무원들 상대하는 일이에요. 국회라든지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그리고 언론은 이제 기자들 상대하는 건데 사람을 많이 만나서 많이 사귀어 놓고 그 중에 2,700명, 2,700명을 다 네트워크로 만들 수는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그 중에서
나랑 호흡이 맞고 나랑 취향이 같고 뭔가 내가 헬프를 주고 내가 헬프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내 편으로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은 뭐냐? 첫 번째, 신뢰. 신뢰예요, 신뢰. 정말 이 친구가 어려울 때 내가 좀 헬프가 될 수 있고 내가 어려울 때 제가 나한테 헬프가 될 수 있고 그러고 신뢰하려면 거짓말을 안 해요. 서로 간에. 그래야 그 사람이 내 편이 되는 거예요. 내 편이 된다는 건 뭐냐면 나한테 호의를 갖는 거예요. 호의.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제 학생들이지만 이제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가장 큰 재산은 사람입니다. 사람. 여러분이 이제 살아보시면 여러분도 이건 내가 먼저 살아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피부로 잘 안 와닿겠지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뭐 극복한 건 그런 거예요.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극복한 거죠. 뭐 그죠? 자연스럽게 돼요. 직장 생활이라는 게 막 상사한테 깨져도 퇴근하면서 선배가 와 술 한잔 사줄게. 그래서 소주 먹으면서 막 이러다가 또 다음날 가면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직장 생활하지. 그걸 일일이 다 따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저희도 깨질 때 한정없이 깨져요. 저희 다닐 때는 90년 초에는 막 임원들이 잿더리 던지고 그랬어요. 잿더리 앤드 전화기. 제일 던지기 만만한 거거든 그게. 그 다음 좀 약한 사람이 필통. 근데 그것도 순간에 없어졌어요. 왜? 시대가 변하니까. 지금은 임원들도 만나면 말 높여주고 존댓말 쓰고 그래야 돼. 시대가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못했으면 혼나고 깨져야지 뭐. 그죠? 하지만 그것이 결국엔 나한테 헬프가 된다는 얘기죠.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질문이 없는 걸로 생각을 해도 될까요? 예. 아무튼 저기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저도 이렇게 한번 작년에도 한번 중대 가서 한번 해보고 올해도 이제 부산 동서대 와서 해보는데 이렇게 우리 젊은 친구들 보면 참 좋아요. 근데 저도 이제 이렇게 면접 봤을 때 들어보면 요새 뭐 취직이 힘들다고 다들 난리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생각을 쉽게 가져보세요. 이럴 때일수록 취업이 어렵다고 할 때일수록 오히려 거꾸로 쉽다고 생각하세요. 취업이 어려울 때일수록 난 쉽다. 난 쉽기 위해서는 나를 차별화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의도치 않은 곳에서 여러분이 좋은 길을 만나실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가는 길에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한 관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11번째 기업문화특강. 오늘은 이제 LG그룹 편이었습니다. LG그룹의 우리 오상문 의원 모시고 오늘 LG그룹에 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 나가지 마시고 우리 학생들 여기 또 통제 좀 따르고 난 다음에 나가시면 좋겠어요.